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리입니다. 오늘은 주말이에요. 너무너무 기뻐요. 하루 종일 제라늄 돌볼 수 있으니까요. 자,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또 좀 유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제가 23년 5월 말에 입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여름에 입문을 한 거죠.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너무너무 고민됐어요. 물 많이 주면 과습 온다는데, 과습 오면 무름이 온다는데, 그러면 죽는다는데, 물 어떻게 줘야 하지? 너무너무 걱정되고 궁금했어요. 근데 물어볼 때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. 각자 집에 맞는 환경이 있다.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 주는 방식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. 각자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.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딨어요, 세상에. 초보자가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알아서 줬겠지. 그걸 왜 물어봤겠어요. 그렇죠? 근데 더군다나 저는 좀 특이한 환경에서 키운단 말이에요. 왜냐? 분을 남들보다 크게 쓰고, 그리고 자연흙 50% 이상이에요. 자연흙 50% 이상이 들어가고, 그리고 옥상 노지에서 키우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되게 유용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. 여러분 혹시 그 영상 아시나요? 그 단체 아시나요? 영국에 있는 어떻게 표현하지? 제라늄 학회예요. 학회. 영국은 우리보다 제라늄을 키운 역사가 훨씬 오래됐잖아요. 그 영국에 보면 더 펠라고늄 앤 제라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어요. 굉장히 유서 깊은 단체입니다. 근데 거기 회장님인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. 유튜브 채널명만 알아요. 미스터 펠라고늄, 영어로 미스터 펠라고늄을 검색하면 그 아저씨 유튜브가 회장님이라고 부를게요. 그 회장님 그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. 근데 이분도 할아버지시거든요. 근데 이분이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세요. 그래서 제가 한때 그 채널을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. 물론 영어로 설명하죠. 근데 이제 유튜브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영상, 그 할아버지 영상 참고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. 제가 거기서 그 미스터 펠라고늄 회장님께서 제라늄 물 주는 방법에 관해서 찍으신 영상이 있었거든요. 저 그거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정말 깨달았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분은 마당에 딸린 조그만 온실에서 이제 제라늄들을 키우시고 보니까 주로 리갈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. 하여튼 오늘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그 러시아 제라늄 하나가 있습니다. 최신상입니다. IV 카스피의 포옹이라고. 근데 이 녀석 꽃대를 안 무네요.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꽃대를 안 무네. 왜 이러지? 꽃 빨리 보고 싶은데. 여튼 꽃을 빨리 보려면 애 사이즈를 빨리 키우고 해야 하니까 물을 잘 많이 줘야 되겠죠. 자, 저는 토분에 키우고 분을 좀 크게 쓰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물 주기 전에 항상 하는 일, 손가락. 자, 손가락을 넣어서 화분의 흙을 체크해 봅니다. 그래서 이 한 마디 정도가 말랐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 물을 줘요. 근데 물을 얼만큼 주라고 미스터 펠라고늄 할배가 얘기를 하셨냐면요. 자, 토분의 경우에는 물구멍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주래요. 걱정되죠. 과습이 될까봐. 근데 또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주셨어요. 자,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뭐냐면요. 얼마 전에 저희 고양이가 토분 하나를 깨트렸어요.
종종 있는 일입니다. 저희 고양이가 토분을 하나 깨트렸는데 그 깨진 조각이에요. 제가 원래 이거 말고 쓰던 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요. 어디다가 넣어놨는지. 그래서 임시로 가져왔습니다. 자, 우리가 제라늄에 물을 줄 때요. 이 전동 분무기가 사실은 되게 편하긴 해요. 근데 전동 분무기의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늠이 안 돼요. 체크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물조리개로 처음에 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물 주기 전에 제가 아까 손가락 꽂아보는 거 말씀드렸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화분 한번 들어보세요. 무게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. 이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는 손가락을 안 찔러봐도 이 화분이 말랐구나, 아니면 충분히 물이 있구나,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돼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을 주시죠. 근데 어쩌다 보면 이 물에 이게 흙이 다 패여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. 여기만 이렇게 흙이 패이는 경험. 그래서 미스터 펠라고늄 할배가 이 조각을 요렇게 놓으래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 조각에다가 물을 주래요. 이해되셨나요? 보여드릴까요? 그러면 흙도 패이지 않고 물이 천천히 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저는 자연흙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물 흡수가 빠르지 않아요. 그래서 우선 줘놓고 좀 기다립니다.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망을 깔아놨잖아요. 얘가 지금 물구멍까지, 화분 바닥에 구멍까지 물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려고 둔 거예요. 토분, 미스터 펠라고늄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분에 있는 식물은 물구멍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.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물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력이 있는데요. 이 녀석은 TA 마지판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손가락을 찔러보니까, 그다지 많이 이제 마르진 않았어요. 근데 제가 오늘 얘를 왜 물을 줄 거냐면, 지금 여기 꽃대 보이시나요? 이 꽃을 다 마르지 않게 보려면, 이거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. 과습이냐 완볼이냐 뭐 기로에 서 있긴 하지만, 저는 지금 뭐 노지에서 키우고 있고 토분의 자연흙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물음을 잘 안 겪어요. 작년 겨울에 방구석에서 제가 4개월 5개월을 키울 때도 모체를 물음으로 보낸 게 두 번 정도? 그거밖에 안 됐어요. 제가 이렇게 화분을 크게 쓰는데도 불구하고요. 그리고 물을 줄 때마다 물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,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. 각자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. 근데 저는 이제 정답을 찾았죠. 그래서 이 정도는 과습 걱정 안 해도 된다. 그래서 또 오늘 물을 주겠습니다. 옥상으로 올려 보낼 거니까요. 저는 마지판이 완보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물이 나왔어요. 물구멍에서. 여기 보이실까요? 잘 안 보이네. 여하튼 물이 지금 흘러나왔어요. 첫 번째 줬던 화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얘는 이제 된 거예요. 그리고 보통 저의 환경에서는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물을 줘야 해요. 토분이라서 빨라요. 물 마름이. 근데 그래도 자연흙이 상토보다 물 마름이 훨씬 더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3일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건 토분에 물을 줄 때는 물구멍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하게 줘라.
이게 미스터 펠라고늄 회장님의 말씀이셨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더 진짜 그렇다 확신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옥상에서 키울 때는 물을 맘껏도 좀 샤워기로 막 물 다 뿌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. 예, 옥상 애들은 지금도 그렇게 줘요. 근데 이제 방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. 과습 되면 어떡하지? 너무 걱정된다. 그래서 그때부터 물구멍에서 나오는 것까지 물을 못 주고 물을 좀 절반 정도씩만 줬었나 봐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또 저희 고양이가 화분 하나를 떨어뜨려서 화분이 깨지게 됩니다.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기함을 했어요. 화분이 이렇게 15분이 있다, 15분이 있다면 이 밑에 뿌리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. 저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줬거든요. 근데 충분한 양을 안 줬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밑에 뿌리가 다 말라가지고 이 토분 벽에 다 들러붙어서 말라 삐뚤어진 걸 제가 봤어요. 너무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실내에서도 충분히 주자.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. 회장님 말이 맞았다. 물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물을 주자. 이제 그렇게 실내에서 겨울 동안 관리를 했었고 물은 문제 거의 없었어요. 한 보채가 100개 넘는데 한 2개 정도? 그것도 굉장히 연약한 개체 있죠. 그러니까 크고 건강한 개체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제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던 개체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녀석 아직도 물구멍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. 물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있잖아요. 저기 농장 사장님 이름 뭐죠? 농분의 농장 사장님 영상을 처음에 자주 봤었는데 사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식물을 키우는 건 물 주기가 3년이다. 그리고 그걸 배웠으면 그게 다 한 거다. 농분의 농장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만큼 식물한테 물을 어떻게 주느냐, 얼마나 주느냐, 그리고 이걸 내가 판단하는 거, 그게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는, 오죽하면 3년이라고 얘기하셨겠어요. 근데 저는 뭐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 주기가 너무 어렵고 무섭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,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집의 환경에 맞는 방법을 발견할수록 이제 늘어날 겁니다. 예, 요 녀석도 물구멍에서 나왔어요. 그만 주도록 할게요. 자, 토분은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요.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풀분에 키우는 애들이 있잖아요. 슬립분이든 이렇게 모종분이든 풀분에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풀분은 저는 더 쉽더라고요. 왜냐면 무게 가늠이 바로 돼요. 얘 지금 엄청 가볍거든요. 완전 물이 말랐다는 얘기예요. 자, 이거는 이제 제 방식은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미스터 펠라고늄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. 자, 풀분에다가 물을 줄 때는 두상관수를 하지 말고,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말란 얘기예요. 저면관수를 하래요. 저면관수 뭔지 아시죠?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부터. 자,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담궈놔야 되냐. 이게 또 이제 우리 초보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잖아요. 펠라고늄 회장님의 말씀. 30%를 주어라. 30%? 나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30%를 어떻게 알아요? 혼자 생각했어요.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. 무게예요. 얘가 물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 화분 무게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얘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무게감이 벌써 조금 무거워졌어요. 근데 아직 제 느낌에 30%는 안 된 것 같아요. 한 15% 된 것 같아요. 조금 더 두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특히 산모기들이 그런데요. 저면관수로만 물을 주면 이게 이 목대 부분이 빠르게 고정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서는 25% 준다 생각하고 여기 두상관수로 뿌리 부분에 이게 뿌리가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10%를 이걸로 줘요.
느낌 왔어요. 30%예요. 무게감이 느껴집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끝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물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. 자, 근데 또 펠라고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. 여기 보면 물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. 아깝잖아요. 근데 원칙은 한 화분당 한 물바지로 주래요. 그리고 나머지 물은 버리래요. 왜냐? 저쪽 화분에 있는 어떤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어떤 것들이 다른 화분까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한 화분에 한 화분 받침으로 저면 관수를 하는 거래요. 처음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지금 에이 뭐 잘 살겠지 하고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풀분 이제 막 8개를 여기다 놓고 한 번에 저면 관수를 합니다.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긴 했어요. 근데 이제 펠라고늄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.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목대에다가 물 닿으면 안 되죠?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니 괜찮아요. 제 경험상은 문제 없습니다. 목대에 물이 닿았다고 해서 그게 무름이 된다? 전혀 아닙니다. 건강한 모체일 경우에는 상관없어요. 저는 오히려 그 목대에 이제 흙이나 어떤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목대 쪽에다가 이렇게 물조리개로 물을 한 번씩 줄 때가 있어요. 깔끔하게 유지하라고요. 그래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. 자, 초보 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. 물 얼만큼 줘야 돼요. 근데 다들 각자 집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다들 이렇게 고수분들이 얘기하셨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제 환경하고 여러분의 환경은 다르지만 이제 제라늄 학회를 운영하시는 유서 깊은 제라늄 학회의 회장님이신 그 미스터 펠라고늄 회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저는 설명드렸고요.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